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지불안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자, 주위에서 두 가지 문의를 가장 많이 주셨어요. 첫째는 자신의 증상과 똑같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치료가 의외로 잘 된다는 원장님 말씀에 그동안 자신의 고생은 뭐냐며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용준 원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한방병원 정용준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의 불만이 이해가 가는 것이 지난 시간 통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지불안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의 93%, 그러니까 대다수인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희망적인 내용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지불안증 증후군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라면 당연히 그 병력은 또 오래된 분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좀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는 환자분인데요. 제 암 환자분은 간병인 분으로 저희 병원에 상주하셨던 60대 여성분이신데요. 아침 회진 중에 제 환자분께서 원장님, 제 간병인이 저녁에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요. 요즘은 수면제를 먹어도 통 못 자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암 환자분의 간병인 분을 진료하게 되신 거군요. 자, 그런데 단순 불면증으로 알고 계셨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닐 테고 그동안 뭐 수면제는 계속 드셨겠는데요? 네, 불면증이 시작된 지는 30년이 훨씬 넘었고 그동안 여러 병원에서 각종 수면제로만 치료했으나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요통과 함께 다리가 저리고 벌레에 기어가는 듯한 증상이 심해서 이전에 타 병원에서 진료도 받았으나 허리 때문이라는 진단과 함께 물리치료와 진통제 처방만 받았다고 합니다. 네. 밤새 다리 증상이 심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진통제나 수면제로서도 효과가 없었는데 일어나서 걸으면 좋아진다고는 네. 하고요.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최근에는 거의 매일 불면에 시달리다 보니 간병인 일이 힘들 정도로 만성 피로가 심해졌죠. 점차 면역도 떨어져 알러지의 만성 소화장애로 소화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수시 복용하는 중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밤에 잠들려고 가만히 있으면 다리 증상이 심해져서 수면 개시에 문제가 생기고 또 움직이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이 부분이잖아요. 자, 전형적인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데요. 자, 근데 이분의 경우 항도파민 성질을 띠는 뭐 소화제나 알러지의 그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았다면 이건 하지불안 증후군을 더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각각의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만 하다 보니 하지불안 증후군이 더욱 악화된 케이스인 거죠. 제 진료실에서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문진과 2차성 원인 파악을 위한 혈액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국제 하지불안증 증후군 연구 모임 진단 기준 후 4가지 항목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다. 두 번째, 자,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이 쉬거나 누워있을 때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악화된다. 세 번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이 걷거나 움직이면 완화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쾌한 느낌이 낮 시간보다 저녁이나 밤에 더 나빠진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4항목을 모두 만족시켰고 10가지 항목을 통해 하지불안증의 중등도를 평가하는 척도인 IRLS 검사 결과 23점이 체크되어 심한 정도의 하지불안증으로 진단되었죠. 또 2차성 하지불안증을 유발시키는 내과적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 검사도 시행했는데요. 신장 기능 검사와 철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즉 저장철 농도, 철 결합력, 그리고 트랜스퍼린 포화도 검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정상으로 체크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은 1차성 하지불안증에 해당되겠군요. 자, 유전으로 인한 경우도 1차성에 속하잖아요. 자, 이분은 가족력이 있었을까요? 네, 체크를 해봤으나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당연한 것이 이 증상이 병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주유 가족력 유무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의외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치료 방법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알려주시죠. 하지불안증 치료는 일상생활 습관 개선과 한방치료 그리고 양방치료로 진행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약물 치료보다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조절하는 생활 습관과 수면 습관 개선이 중요하죠. 특히 치료제 중 하나인 도파민 제제는 초기에는 증상 호전에 효과적이지만 장기 사용 시에는 치료 전보다 증상 후 발현이 더 빨리 나타나고 그 강도는 심해지며 증상 후 부위가 더 넓어지는 강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장기 치료가 필요한 RLS의 질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 습관 개선과 더불어서 이런 부작용이 없는 한방 치료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을까요? 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요. 잠자리에 오래 눕지 않으며 잠들기 전에 카페인과 과음 피해야 합니다. 네. 취침 전 가벼운 운동이나 다리 마사지, 스트레칭을 통해 증상이 완화되도록 지도하죠. 이 환자분의 경우는 하지불안증을 악화시키는 항도파민 제제 소화제와 항히스타민제를 한방제제로 바꾸어 처방했고, 침치료와 함께 사동자진 치료 그리고 불면증에 효과적인 첨신구를 처방했습니다. 또 한연방 협진으로 최근 들어 도파민 제제의 부작용인 강화 현상을 개선한 1차 치료제를 할 수 있는 항경련제 프리가발린이 처방되었습니다. 더불어 ECP라고 하죠. 체외 역박동 치료도 같이 시행했고요. 자, 심장과 연결된 하지의 압박 자극으로 하체 순환을 개선하고 더불어서 불면증의 치료 효과가 높은 ECP라면 이건 하지불안 증후군에 최적화된 치료기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치료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치료와 하루 약 복용으로 다음날 회진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편한 잠을 자는 게 처음이라고 네. 눈시울을 붉히셨으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불안증의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가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지 효과적인 치료법만 적용되면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죠. 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불면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많은 호전을 보였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성인의 5에서 10% 정도로 유병률이 매우 높은 편이죠. 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증가하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만성적으로 진행돼서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주간 기능과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우울증까지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오진율이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한 고통과 비용의 낭비는 고스란히 환자분들의 몫이죠. 자, 오늘 하지불안 증후군의 실제 사례가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